네,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토요일 머니왕에서는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분석, 거기에 더해서 내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토요일 머니왕에서는요, 한 주에 제대로 놓치었던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긴 호흡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전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하는 머니왕 일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은 많은 종목들 가운데 ST큐브가 상승률을 굉장히 크게 또 기록을 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창 바이오텍도 역시 최근 양 거래일 동안 크게 오름세가 또 그려지기도 했었고, 성한 이 종목도 굉장히 큰 상승폭 확인이 됩니다. KPF도 수요일장이었나요? 이제 튀어오르게 되면서 더 고점 목요일장 높이게 되면서 상승률 크게 기록했고, 또 최근에 핫한 종목은 다름 아닌 캠시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또 큰 상승폭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 주 주간 단위 상승률 5위권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 되실 거예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았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임강빈 위원께서 철저히 고민해 주시고 또 진단 솔루션 내어주신다라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더불어서 우리 임강빈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면 무료 방송을 곧 이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 11시 10분경쯤 시작이 될 텐데요. 우와, 태양광 한 달 농사의 결과를 공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신재생 쪽 하면은 또 임강빈 위원께서 재차 왜 봐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누누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 달간의 그 결과를 함께 보면서 지금 구간을 한번 돌아보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수확까지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네요. 잠시 후 무료 방송 또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깊숙이 하러 떠나보실까요? 촌철살인 시장에 대한 뼈있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나눠봅니다.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PD님들이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또 봐주시고, 또 주중에 오전에 하는 방송은 오전 타임에 제 시청 시간이 가장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제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저의 부족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모두 다 관심이고, 흔히 팬도 팬이고 안티도 결국 팬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가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전문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잠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이것이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임과 함께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해당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이 예상했던 게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3.6%를 초과하게 되면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은데 하면서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3.6%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좋네? 고용시장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업들이 고용을 왜 하겠습니까? 앞으로 침체되기보다는 경제가 확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뽑아서 쓰는 거겠죠? 근데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50만 개 정도 늘어났고 실업률은 3.5% 예상했었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죠? 물가 문제가 있고 물가 때문에 연준은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하는 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최근에 주시장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금리 인상을 너무 과하게 하니까 이 금리 인상을 과하게 하면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죠. 이자 비용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신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각종의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채용도 줄이게 되고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려감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빠졌죠. 자, 근데 여기서 원래는 경제가 좋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9월 21일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 공격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제가 이 방송 이후에 그리고 이 방송 이후 11시 10분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꼭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상보다 고용이 양호하다? 경기 침체라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또 괜찮네? 그렇다면 금리가 또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바로 새벽 거래 오늘 아침 확인할 수 있었던 미국장에서 그려졌습니다. 다음 주 그러면 어떤 전략들이 좋을지 또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리고 잠시 후 무료 방송까지 열려져 있는 임강빈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통해서 더 자세히 다음 주 전략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일단은 시장 방향성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시장의 방향성을 좋게 봅니다만 그 안에서 좋은 섹터를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략할지는 시황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고용지표 통해서 미국이 경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확장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건데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만을 둔 외교 갈등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어제 중국이 미국과 모든 협력 관계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요. 외교 갈등 관계가 심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트럼프 때 여러분들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주시장이 휘청휘청 얼었습니다. 아주 크게 빠졌었죠. 그러면 동일한 현상이 지금 나타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서로 갈등을 빚는 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제 문제보다는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거나 과거에 트럼프 시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처럼 크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해당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하락장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해당 부분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때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게 되면 상징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자, 포스코 엠텍이 과거에 이 히토류 관련된 내용으로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월요일 날 움직일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갭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포스코, 엠텍 같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보다 더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거래가 굉장히 많고 현재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엠텍과 유니온 머티리얼 또 유니온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류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 특히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반사 수의 관점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징주로서도 잡아봐 주셨고, 위원님 그리고 잠시 또 태양광 쪽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플레 감축 법안 이슈도 있고, 뭐 실적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최근 구간. 근데 이제 시점과 어떻게 보유해 가느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태양광을 하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광은요, 좌파에서 미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우파는 태양광을 싫어하고 원전을 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좌우파의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깊은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미국을 건설하는 세력과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세워서 공산당을 건설하는 세력이 같은 몸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좌우파적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태양광을 왜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태양광은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가 태양광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태양광 너무 비효율적인데 원전 깔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죠. 물론 저는 과거 정부의 그 정책을 칭송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정부를 비판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런 정치적 색깔을 띠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그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가가 높을까요? 왜 부동산이 그렇게 높을까요? 부동산 10억, 11억씩이에요. 말이 돼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20대, 30대 취업하면 한 달 월급 얼마 받습니까? 현실적으로 4대 보험 내는 사람들 중에서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전국의 50%입니다. 이게 통계요. 그러면 200만 원을 받고 어떻게 10억씩 되는 아파트를 삽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지 아십니까? 바로 기름을 쓰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쓰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기름이 전 세계에서 통화가 이만큼이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분 통화가 이만큼 돌아다니면 절반은 기름이 차지하는 돈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매번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 자원을 이제 퇴출해야지 미래 인류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유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가 160달러 간다고 하니까 내일 당장 160달러 갈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저는 30달러 때부터 100달러를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에 유가가 160달러, 200달러까지 가게 되면 경제가 끝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앞으로 아주 큰 대공황이 올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주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많은 통화가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이 올랐죠. 부동산 가지신 분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거 잘 챙기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실 때 아주 큰 자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을 못 하신 분들, 지금 그러면 부동산 사요? 아니, 부동산 살려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2년 동안 실거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팔 수 있습니까? 주식밖에 지금은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올라갈 것인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이 간다는 것입니다. 미래 인류의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에너지가 전환한다고요. 산업이 변화한다고요.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태양광을 잘 몰라요. 여러분, 2차 전지가 언제부터 얘기 나온지 아십니까? 16년도입니다. 16년도 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 LNF 기업들 주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지. 지금요, 상상도 못할 만큼 싼 가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주식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을 알았다면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거기에 올인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산업이 바로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미국 시장의 태양광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태양광 기업은 급등 나오고 중국 태양광 기업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앞으로 중국 시장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시장에 그런 인사이트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수혜를 받겠습니까? 바로 미국과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 국가인 한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의 여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과 함께 이 스탠스를 발맞춰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태양광 종목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SDN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DN 화면 볼게요. 이번 주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시작하자마자 8월 1일 날 장대 양봉으로 솟았습니다.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오르는 기업이 8월 달에 섹시 트렌드가 될 것이고 주도주가 될 것이고 대장 섹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만약에 지속적으로 모았다고 한다면 결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갈 종목은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SDN 하나만, 때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때로는 뭐 OCI 같은 것들,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 태양광 하나만 집중했어도 8월 달에 7월 달 한 달 동안 못 벌었던 거 8월 1일 날 다 버는 겁니다. 제가 이 결과를 나중에 무방에서 공개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 많습니다. 특히 미국장에 있어서도 큰 폭으로 오름세가 사실 새벽 동안 그려지기도 했었고 지금 뉴스플레이도 나오는 것들 보면은요 계속 그 설비 쪽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접근과 어떤 보유 전략이 좋을지 계속해서 또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도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정리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해결 타임으로 함께 해보시죠. 전화, 문자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지금 바로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임강빈 위원과 함께 머리 싸매고 여러분 최적의 솔루션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됐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 네. 잘 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밝으신데요.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으신 감사합니다. 거예요? 고민되는 종목이요. 현대차요. 아, 현대차요? 오, 네. 매수가가 궁금해집니다. 네, 196,500원이요. 196,5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은요? 80%요. 정말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이게 방송에서 다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예. 비중은 80%까지 갔어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좀 됐어요. 아, 좀 되셨어요? 네네. 오, 좀 오래 기다렸어요. 좀 되셨다면 거의 올해 초. 네네네, 맞아요. 예. 그렇다면 시청자님 좀 많은 인고의 시간도 견디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그쵸. 근데 이제 네.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현재 매수가 네네. 부근에서 네. 보여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현대차 네. 관련해서는 또 임강빈 위원 전문이십니다.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비중 네, 80%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멋있으세요. 네. 네. 계좌에 한 종목밖에 없으세요? 아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뭐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저기, 3개 있어요. 세 개. 개. 아, 총 네. 3개인가요? 현대차까지? 네. 아우,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시네요. 주식은 확실한 종목,
정말 좋은 기업에 비중 베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추가 매수를 어떻게 계속 분할 매수를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분할 매수를 잘 하신 상태에서 지금 80% 비중을 두고 어쨌든 현대차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혹시 시청자님은 최근에 차량 계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했어요. 없으세요? 저는 네. 최근에 차량 계약을 했는데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한 5군데 네. 계약을 넣어놨는데요. 차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가 뭐 국산차든 뭐 외제차든 이것저것 다 할 거 없이 차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에요. 모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그래서 네. 딜러사들 입장에서는 뭐 이분 아니면 다른 분한테 팔면 돼 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 딜러사가 갑이 된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차가 부족해서 신차가 나오기까지 6달에서 1년 걸리니까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새 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감가가 안 되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자동차들까지 있습니다. 자, 현대차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나라의 테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깔릴 거예요. 네.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게 과거에 우리가 마차를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마차를 네네. 타고 다니다가 내연기관차로 변화했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만에 그 혁명이 다시 일어나는 게 전기차 혁명 같은 것이고 화석 자원을 퇴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현대차인데 그러면 현대차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네. 주식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안 빠집니다. 기아차도 네. 안 빠지고 드디어 거의 1년 반 만에 이동평균선을 뚫어냈습니다. 정별로 돌았었죠. 저는 여기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 선생님께서 네. 1년간 기다리셨기 때문에 1년 더 기다리시고 이 종목을요 2배 수익 내겠다 생각하시고 목표로 가지고 30만 원 목표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네.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제가 최근에 아주 유망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태양광 섹터입니다. 태양광 네. 섹터에도 비중을 조금 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일까요? 한 20만 원, 1만 원 정도 올라오면 네. 좋겠죠. 현대차 80%면 한 40%, 50%대까지만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네. 태양광 섹터의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꼭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비중 80% 현대차였는데요. 관련해서 또 현대차에 대한 분석 내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함에서 데브시스터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요. 데브시스터즈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83,000원. 아이고, 비중이 30%신데요. 아이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최근 그래도 게임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건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가 조금은 높습니다, 위원님. 46,050원 현재 지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기회 줄까요?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게 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서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내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달에 지금 나고 있는 매출의 30% 이상을 증가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잠을 잘 수가 없죠. 주말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서칭해야 되고 광고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식당과 다른 사업체와 비교 우위에 설 만큼 높은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모든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 주가가 우상향하는 기업들 보게 되면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좋은 실적을 내고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낸 기업들이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씩, 20년씩, 30년씩 그렇게 주식시장에 살아있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대단한 것들이고 그 CEO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근데 게임주는 조금 다르죠. 게임주는
이런 주식회사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를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냐면 이 기업에서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이 상당히 재밌네, 해보니까 재밌네,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고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미리 주식을 산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를 보기 전에 위메이드를 먼저 볼게요. 자, 그렇게 위메이드가 바로 2021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올라갔죠. 자, 이때 P2E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탄생시켰고요. Play to Earn이라고요.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열심히 하면요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대요. 암호화폐랑 이게 연관이 됐죠. 게임에서 암호화폐 하고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P2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위메이드 미르포 이거 많이 팔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게임하면서 돈 많이 벌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모든 게임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게임주들은요, 신작 게임이 나올 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막상 실적 발표하면은 뭐가 없다면 이렇게 주식 떨어져요. 즉, 이 종목은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게임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과거처럼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고요. 지금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구간대다 보니 성장주가 성장이 발목을 잡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데브 시스터드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좀 좋은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많이 고민이 되셔서 문자 보내주셨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용기도 많이 필요해 보이고 결단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꼭 현명한 선택하셔서 꼭 결국에는 목적지가 수익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지. 또 우리 위원님의 대표 하나솔루션이니까 이거는 제가 AS도 네. 하나솔루션 준비했는데 AS랑 한번 같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하나솔루션 AS로 바로 넘어가면서 네. 하나솔루션 이 상담 올려주신 8477님 사연도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해결을 해볼게요. 네. 자, 화면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광 기업은 정말 좋아요.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태양광 기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태양광 기업들 여러분들에게 꼭 계좌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 기간 리포트에서는 하나솔루션 적자폭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라고 포커싱을 두면서 리포트를 써내려갔는데 하나솔루션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전 세계에서 태양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폴리실리콘이 공급 부족 현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OCI의 이우연 부회장이 직접 OCI IR 때 7월 26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공급망 문제 때문에 폴리실리콘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듈이 많이 팔렸기 때문이에요. 하나솔루션은 모듈을 만들지 않습니까?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데 모듈을 뭘로 만드느냐? 폴리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 관심 가져야 되고 잘 모를 때 주가가 떠올랐을 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알 때 그때는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죠. 전기차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신 소재 저도 팔지 말랍니다. 누가 몰라요? 우리 할머니도 알아요. 우리 할머니도 전기차 좋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태양광 좋다는 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화석 자원을 퇴출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성장성과 트렌드인데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익이 같이 나죠. 자, 독일에 얼마 전에 바커케미칼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각종 태양광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테마가 아니에요.
제발 주식을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니 TV 방송이야 뭐 100% 갔다 200% 갔다 300% 갔다 그런 거 CG 처리해가지고 나오죠. 저도 그런 것들 TV 방송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실제 여러분 계좌에 최소 30%에서 50%씩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솔루션이고 OCI 같은 종목들이고 태양광 같은 종목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즉 아까 전에 상담 올려주신 분도 그렇고 현재 태양광 주식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우리가 하반기 연말까지 봐야 되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솔루션 5만 원 돌파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앞으로 상방 5만 원까지 느긋하게 좀 편안한 호흡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담 주신 분 이미 수익권인 것으로 좀 아까 확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넉넉하게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추가 전략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다른 종목도 추가 전략 세워보는 것으로 할게요.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또 다른 종목 바로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정직하게 슈팅 후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러면 정직하게 또 슈팅을 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또 선물해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세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예. 8월 3일 날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은 일단 이 부분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나오게 되면 거래소에서 단기과열에 해당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거래가 터지게 되면 3일 동안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3일간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면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매수 말씀을 드리고 주식시장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 보이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 그래요. 항상 장대 양봉 나오고 옆으로 기었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고요. 또 옆으로 기었다가 빵 하고 이렇게 네. 터지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 정도 관망하시고 8월 중순쯤 광복절 넘어서 8월 한 16일쯤 다시 한 번 더 공략해 보시면 두 자릿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우리산업홀딩스 다시 한 번 더 매수한다면 한 5,300원, 5,400원대 매수하시고 다음 목표가는 정고점을 뛰어넘는 6,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0~400원 부근 도달시 한번 진입해보는 것까지 열어두셨고요. 우리산업홀딩스는 시점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광복절 이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오늘 가져와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크게 뉴스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예. 외교 갈등, 대만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왜 중국이 자꾸 그렇게 할까요? 중국은요, 대만을 자기들 속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에치슨 라인이 있듯 중국도 중국의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도련선이 있습니다. 그 도련선의 방어기지가 대만입니다. 즉 대만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 중국의 본토를 침범했다. 이렇게 중국은 발언을 하죠. 자, 그것이 하나 뉴스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뉴스와 함께 두 번째로 크게 또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뉴스가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이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국민들의 바이든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기름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서민 경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법안을 만들었죠. 그와 관련된 집중적인 투자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기업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 HN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업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상장하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주 크게 올라갔다가
이 종목도 거의 1년간 빠졌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인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재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1년간 200억짜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계약 공시를 냈죠. 자, 앞으로 탄소 중립 그리고 기업들이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그중에 에코프로 HN 아주 많이 빠졌죠. 다시 한 번 더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10만 원대 또 9만 원대, 7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추가 매수 5만 원권에서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HN입니다. 최근에 쭉쭉쭉 바닥권에서의 올라오는 그 폭이 굉장합니다. 지금 구간 나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 체킹해 보시면 좋겠네요. 뭐 여러 가지 가격 전략 더하기 우리 주식을 이제 농사에 비유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도 좀 장기적인 호흡 두고 많은 이제 농사 씨를 뿌리고 이제 거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를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잠시 후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위원님, 네. 어떤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될지 힌트를 주세요. 주식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주린이 분도 계시고 또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한 1억 정도 빚을 져봤습니다. 주식 때문에. 어떻게 주식으로 빚을 지게 됐냐. 목돈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3천만 원을 매일 100만 원을 벌어보겠다고 단타를 계속 쳤습니다. 한 달 동안 2, 3천만 원씩 막 벌었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죠. 대출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니까 이 시드가 커지면 조금만 수익을 내도 더 크게 금액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심리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동매매를 통해 모든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주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들이 되실 거고 주린이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환상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건 주식은 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그 결과보다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좋은 종목 그냥 한 종목 아니면 좋은 섹터 한 섹터 그 섹터를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좋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들부터 태양광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한 달 동안 태양광 기업들이 오르든 빠지든 분할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냈는지 여러분들에게 무방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 주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우리 H사의 G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꿈의 자동차들 종목 하나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리고 싶어요. 11시 1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베스터 임강민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11시 1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강민 위원과 여기까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시장도 중요하고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잘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의해서 더 깊숙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좋은정보위원께서도 무료 방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볼게요. KPF 상 후속 유망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종목들을 참 많이 발굴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이후에 또 좋은 종목이 우리는 늘 배고프고 궁금합니다. 관련된 힌트들, 이야기들 잠시 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좋은정보위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토요일 이 시간 바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을까요? 네. 한 주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위원님 어떤 종목들 위주로 또 수익을 키워 오셨을지도 궁금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7월 달 첫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곁들였죠. 7월 초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늘 악재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썸머 랠리가 아니고 미끄럼 랠리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좀 외롭게 썸머 랠리를 외치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역시 시장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피서지에서도 꼭 사야 될 종목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종목 불을 뿜어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머니투데이 이 좀 애청자분께 나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 것은 잊으십시오. 앞으로 좀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연구할 준비 되셨을까요? 바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한 주 동안 정말 다양한 뉴스들도 나왔고요. 그래서일까요? 순환매도 좀 많이 돌았고 바이오 2차 전지가 좀 끌고 여러 가지 뭐 게임 인터넷까지 올랐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투심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네. 가 느껴지는데 간밤 미국장에서 다시 금리 브레이크가 또 나와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일단 이번 주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럴까요? 네. 일단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형적인 강세장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강세장의 특징은 웬만한 악재를 듣고 일으키면서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게임도 안 좋았죠. 그런데 저점에서 오르고 있죠. 아까 인터넷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린다면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장이다. 강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이제 많이 오르니까 오늘 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 이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뭐 경제 채널 보니까 막 큰 장이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하고 이미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강세장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사시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밤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하 씨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래서 저는 우리 이화선 앵커님 첫 방송을 머리투에서 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 성장주를 보시죠. 제4차 산업혁명주가 그 메인에 있다. 그래서 종목으로 봐서는 역시 성장주가 시세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때가 참 두려웠거든요. 6월 말 7월 초. 예, 근데 저는 이 조정 성격이 어떤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떨고 있지만 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원자재 가격 유가를 비해서 피크아웃, 그다음에 금리 피크아웃 다 그런 걸 논리로 다 제가 로직을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코스피도 지금 10%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이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되면 좀 조정이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큰 폭 조정이 않고 안 나오고 계속 좀 가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강세장이라는 거죠.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에서 벌써 적산병을 들이고 있네요. 자, 하락 구간에서 적산병은 이것은 조정이 난다 해도 짧은 조정이에요.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 많이 상승한 구간에서 적산병은 경계 모드로 가야 되지만 하락 구간에서는 역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봉 보시게 되면 제가 7월달 양봉 가능성을 대비하자 그 7월 초에 공포 구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또 한 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면 시세의 중심은 역시 코스닥인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거래소가 한 9.4% 오를 때 코스닥은 17%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세의 중심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눌림에서 지금 꾸준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봉 같은 걸 보아도 역시 적산병이 나오고 있다. 한번 나스닥 차트를 보실까요? 나스닥도 주봉인데 적산병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보 나스닥은 저점인데 20% 오르고 있네요. 딱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조정 짧고 상승 긴장 이미 7월달 그 바닥에서 시작됐고 성장주가 그 시세를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장. 좋아요. 계속해서 위원님과 함께 매주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스텝 밟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음 주가 아닐까요? 네. 자, 토요일에는 사실 이 다음 주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7월달 그렇게 공포스러울 때 초에 저는 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아까도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큰 장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동의합니다. 오. 문제는 뭐냐면은 예.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 우리 앵커님 어떤 종목 2, 3년 내가 지금 계좌가 반토막이 났는데 2, 3년 들고 하면서 크게 수익 날 종목 자신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예. 사실 그러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딱 이겁니다. 기회비용을 주식 자체는 위험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말씀드린다라면 저는 조금 지수는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유망sak 때는 그 뭐가 있느냐. 여전히 신규 성장주 등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통해서 왜 다음 주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게 맞는지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코스닥 차트인데요. 네? 코스닥 적산병이죠. 이 과열권이에요. 이때는 뭐랬죠? 과매도권이었단 말이에요. 노란색. 이때가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다만 그래서 적산병이라면 한번 우리가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저와 함께 하시면 늘 이 포인트가 뭐였죠? 딱 이 부분까지는 큰 조정 없이 오를 것입니다. 830포인트를 보십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16% 올랐거든요. 17%. 여기서는 과열권이니까 한 템포 쉴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는 뭐냐면 성장주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게 되면 먼저 상승을 했고 눌림이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한 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신규 성장주라든가 그다음에 낙폭 성장주,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그런 쪽은 여전히 관심거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전히 좀 관심 가져볼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 위주로 저희도 다음 주 시나리오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좋아요.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시장 전략에 맞게 수익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좀 준비를 했죠. 바로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의 핵심이 뭘까요? 네. 주식 제대로 알고 하는 거예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주식을 저는 우리 개인 투자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막연한 이상, 환상, 그리고 감성적으로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왜냐하면 돈 벌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통제가 안 될 때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름바다 유혹을 뿌리치고 그 감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 주식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주식 3대 천왕으로 이게 선정해 주신 게 뭐냐면 그래도 비교적 뭐 저라고 왜 흥결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30년 실전 노하우 막연한 실전 노하우 아니고 이론과 실전을 겸비해서 여러분께 성공 투자하시도록 많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주식 제대로 알고 오셔야 돼요. 기동량, 막연한 이상, 환상, 어떤 한 섹터, 한 종목에 꽂히는 거 주식시장에서 금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한번 제대로 알고 하시자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기술적 분석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진짜 우리 실전 투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주식을 할 때 나도 돈 좀 벌자, 거부가 되고 싶다. 그런 환상,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이 주식시장에서 저도 이제 30년 넘게 주식했지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5%만 성공 투자하시고 95%보다 안타깝게도 바로 실패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벗어나야 되죠.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거부가 되는 성공 투자 핵심 키워드는 포트폴리오 구성, 그다음에 매매 패턴이 성패의 80% 이상을 좌우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을 먼저 남보다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 그래요. 제가 그 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 7월달 썸머리를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건 뭐냐면 완전 저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손이 안 가고 시중에서 크게 회자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남보다 먼저 간파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주도주를 많이 올랐을 때 회자할 때 사시지 마시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선점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기회비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 또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께서 실패보는 이유가 바로 심리전에서 좀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군중 심리, 감정이입, 쏠림 현상에 익숙한데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글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개인투자께서 성공하시려면 흥분, 많이 오르는 종목들 불러봐야 따라하지 마시라. 그리고 내용 있는 종목이 좀 내렸다고 매도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2박 3일을 못 깨달은 그 조급증이 결국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매스컴 방송 다 마찬가지예요. 낙관 일세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이제 많이 지수가 코스닥 17% 오르니까 막 난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저는 저항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세는 유효하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역시 저는 많이 막 언론에서 막 하고 그럴 때 대표적인 게 에너지 관련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여러분께 경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저항세력이 되고 비관 일색일 때 7월달 쪽 그 안 좋을 때 저는 여러분께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자는 겁니다. 장이 좋든 안 좋든 1년에 두세 번은 꼭 좋은 기회가 와요. 그래서 제가 3월달 금년 들어서 3월달 조금 좋았고 4월달, 5월달, 6월달 특히 6월달은 죽음의 계곡 있잖아요. 그게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흐름에 따른 주도적 포착에서 맥점 매매하는 게 아까 생명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CM 그 광고 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래서 기회 포착 의사결정이 생명인데 그 기회 포착을 찬스 포착을 잘하시는 분이 결국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트 비중, 그다음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 맥점 매매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해서 여러분들 많이 모셨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떤 타입의 투자자인가 한번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성공형 투자자가 있고 실패형 투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다 일맥상통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좋아하는 종목에 있어서 성공형 투자자는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그래서 우량주를 좋아해요. 지금 장세는요. 왜 제가 늘 우리 이제 좋은 정보 선장 시일력 함께 합시다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펀더멘tal 장세가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개인처럼 굉장히 지금 뭐냐면은 계륵 장세라고 그러죠. 다 낙폭 우량주가 가요. 몇만 원짜리, 몇십 원짜리 가니까 야, 나 살 수도 없고 힘들죠. 바로 지금 이게
뭐냐면 펀더멘탈이 지금 뛰어난 종목들이 간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보통 우리 이제 좀 많이 이제 95%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이 급등주, 세력주, 잡주, 테마주, 루머, 차트 수급에 의존하면서 이것도 저점에 잡으실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 여기 좀 회자가 되면 그때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목 포트 구성에 있어서 역시 주력주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요. 명포수는 산타총을 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동일 테마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가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에너지 관련주 똑같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종목 가지고 같은 섹터에서 종목수 많이 가져가고 관리도 힘들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점에서 남들이 안 볼 때 여유 있게 매수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일맥상통하시죠. 고점에서 매도할 때는 매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수익이라는 것은요. 주식은 아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현금화 시켰을 때가 진정한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저지 있게 매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기둥 추격 매수하든가 또 내리면 화들짝 겁이 나서 매도하는 그런 것들의 반복이 되죠. 심리 상태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롭습니다. 주식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고 보통 월 단위 결산하면서 해야 되는데 당일 승부라는 조급증 그냥 일당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수익도 나는 것 같지만 한 달씩 다 계산해 보십시오. 특히 내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뭐 테마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고점에 따라가면 매매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느긋하고 여유롭고 주식도 사업이다 월 단위 결산 개념을 가지면 직장 다니거나 다니시거나 초보분들도 쉽게 수익을 날 수 있죠. 항상 미래를 보래요. 많이 오른 종목을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꼭 바보처럼 느끼지 마시고 앞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을 저점에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후장대한 봉황의 눈이고요. 멀리서 날아보는 거죠. 늘 과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시세에 집착하는 것이 경솔단박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사결정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고독한 길, 먹을 때 크게 먹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남보다 앞서서 한 발에서 찬스를 포착하는 거고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뒷붙이게 하면서 대중의 길을 갖는 것이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 보통 95% 분들이 하는 매매 패턴인데요. 이런 것들 때로는 막 수익도 나요. 작게 이기고 그다음에 작게 먹고 크게 잃는 게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자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공 투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올바르게 좀 이해해보는 법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위원님 제가 오늘 좀 포인트 잡았던 거는 주도주를 미리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위원님 네. 주도주를 미리 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네? 주도주를 미리 좀 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잘 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글쎄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그쵸? 딱 간단해요. 많이 내린 종목이 우리가 볼 때 많이 내린 종목 같은 거 이게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제도 6시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렸나? 예. 두 앵커님 투통을 할 때 6시 방송에.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저희 답이 답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주식이 기기묘묘한 게 뭔지 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성공 투자하려면 뉴스 따라하지 마시고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이건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 실적 공부하기. 근데 그것도 제대로 공부하시면 정말 성공 투자의 그 지름길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주도주라는 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필요 충분될 거는 되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총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의 필요 조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주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일견 그런 것들이 딱딱 그 맥점에 오게 되면 참 기기묘묘하게 재료를 만들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진짜입니다. 위메이드, 예. 카카오 게임 차트를 보세요. 이편선 딱 정리해서 남벌이 안 볼 때 하고 뭐 이제 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렇게 또 맞아요. 재료되어서 가잖아요. 이평선들이 다 모아져 있었다가 이제야 이격을 막 벌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과학적으로 계란이 뭔지 닭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주식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먼저다. 그걸 이미 알려주고 있다. 또 한 번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 좋아요. 한번 실전을 볼까요? 자, 첫 번째 러셀입니다. 일단 내용을 아셔야 돼요. 러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이 러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그런 쪽인데 이게 이제 회사가 뭐냐면은 또 로봇 테마. 우리 이화수 리커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죠? 자, 성장주를 봐야 되는데 낙폭과대. 낙폭과대 또 하나 세트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로봇? 뭐지? 로봇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 무인공장 맞아요. 한다 해가면서 여기저기 또 증권사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네.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로봇 차트를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 진짜 조조의 단계를 거치면서 차트가 이쁘게 되더라.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바로 기술적 분석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러셀입니다. 자, 상승단에 눌리면서 양양음, 그 유명한 황금 맥락 전략 넘버 5예요. 13%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로노이가 있거든요. 역시 저점 매선. 이것도 황금 맥점에 포착해서 이날이거든요. 봐요. 음선 세계 다음에 강세형편에서 14% 올랐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역시 저점 맥점이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께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피서지에서를 꼭 사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아까 싶으셨죠? 바로 알테오젠 했어요. 우리 이하서 이사님, 예. 제가 여의도 주식왕 밤방송에서 600%의 사나이. 한 게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예. 이 종목은 완전 제가 저점에서 예. 그 팬데믹 났을 때 SC 제형주사의 그 유력이 그 내용이 뭔지 알고 바로 이때 3월달 최저점에서 670%까지 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바이오 섹터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바이오 섹터 잠깐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것이 대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근 2년 동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에너지를 비추어 나갈 수 있겠죠? 연봉을 보실까요? 제가 그때 연봉까지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 저하고 함께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바로 알테오젠이 한 19% 정도 올랐다. 그럼 단기적으로 보실까요? 자, 알테오젠이 항상 보게 되면 내용이 있죠? SC 제형주사에서 이미 6조 원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 물론 마일스톨에 따라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바로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은 보통 어디서 매수를 많이 하시냐? 5일선 위에. 이게 속임수를 그걸 못 견뎌요. 근데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미 양선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세요. 황금 백점 전략 넘버 5가 양양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드리냐. 이번 주는 지수는 탄력 둔화될 것이다. 봐요. 이 적산병이죠. 탄력이 둔화됐죠.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병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 이 종목하고 아까 러셀 로봇에 이어서 또 하나 걸출하게 상한가가 간 게 있습니다. 아까 상한가를 말씀드렸던 게 뭐죠? 예, 그래서 무방 주제도 바로 이 종목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두 번에 걸쳐서 황금 백점이 포착이 됐는데 이번 주는 요것은 제가 이게 뭐냐면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SBB 테크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냐면 베어링하고 강습기를 만드는 거.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급등이 나오면서 한 29% 갭 상승했지만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잘 이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선점했는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수익을 만들어내는구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최근 종목들 언급해 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심화 종목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률 만들었던 종목들 조금 더 모아서 압축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시 정리하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큰 수익률 냈던 종목들 최근 구간에서의 종목들로만 좀 압축해 주셨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맥점을 저희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또 뒤에 후광이 비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정말 계좌에서도 후광이 비쳤을 거예요. 자, 장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소외가 되면은 장 좋은 게 무슨 소용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좋은 타이밍에 공략하는 그 힌트 계속해서 배워볼게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장은요,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개인 투자도 굉장히 힘든 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지금 물린 종목이 언제 올라가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근데 지수는 올라오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은 잘 안 올라요.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해서 에너지 관련주가 그게 있을 거고, 태양광이라든가, 물론 태양광도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현대 뭐 에너지 그런 것도 틀리죠. 그다음 OCI 그런 차별화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그 위에서 이건 계속 경계하셔야 됩니다. 온통 방송만 보면 그런 종목들이 늘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물리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느냐? 지금은요, 여러분들 딱 간단합니다. 주식 굉장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대중에서 조금만 멀어지시고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어디서 많이 올랐을 때 장중 시세 보면서 추격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시자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기만의 툴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나와서 한 2년 넘게 황금 맥점 전략이 그리고 여러분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상승하기 전 저점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다. 무엇으로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식에서 절대 100% 성공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한 종목들은 거의 80% 이상 적중률,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다. 뭐죠? 오늘 그러니까 딱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세아 메카닉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됐습니다. 요 5월 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됐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황금 백점 전략은 몇 개가 있냐면 10가지 그 패턴이 있어요. 10가지 패턴 뭐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딱딱딱 로직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5일선 아래에서 이미 가격 중 충분히 받았죠? 이 캔들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양, 도지 캔들. 윗점 달았죠? 이때부터 좀 횡보하다가 또 한번 살짝 누르다가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보세요. 양선 다음에 음선 역전된 방치 또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한 89%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어디 그냥 대기업하고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재료가 나오면서 이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하느냐,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느냐. 물론 베이스는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 맥점을 잘 찾는 게 뭐냐면 바로 기술적 분석에서 황금 맥점 전략인 걸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세린 BNG가 있습니다. 세린 BNG를 보시게 돼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선 다음에 보통 우리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게 여기서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때 세린 BNG가 뭐 때문에 상한가 같고, 그러면 나 저거 상한가 가서 내용이 일단 상한가 가면 내용이 상당히 우리를 꼬시거든요. 현혹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경계 못 들어가고, 보세요. 음선 3개 다음에 여기서 도지 캔들이 나오고 있죠. 똑같죠. 좀 전에 보시죠. 초기 보신 분들은 알테오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때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58% 상승을 했다. 또 여기서 똑같이 이것도 강세 같은 거 나오면 좀 올라서 토탈 한 76%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담 글로벌이 있는데요. 청담 글로벌이 진짜 초단기 좋은 수익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양음. 갭 상승해서 이게 양양음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특히 역전된 방치 거래량 바닥을 만듭니다.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멋지게 상한가 뽑으면서 단 이틀 만에 65%나 좋은 수익이 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상장했을 때부터 초기부터 공략을 해서 이것은 뭐 한 3번 맥점 매매를 해서 70% 이상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죠. 그러면 여기서 음선이 몇 개냐면 5개가 나와요. 이때는요. 웬만하신 분들 손이 안 나가요. 자, 제가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 내용을 알아야죠. 제가 뭐 시간상 내용을 말씀 안 드릴 텐데 이따 무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음선이 5개 나오죠. 음선 5개 나오면 이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자, 내용 있는 종목들이 내렸다면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품을 구입할 때 효용 가치가 뭐예요? 저점에 낮은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쌀 때, 세일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에서 할 때 사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2번 VI가 발동하면서 24% 올랐고 한 번에 그치지 않죠. 이게 바로 맥점 매매예요. 변곡점 매매하면서. 이거 또 한 번 해서 그때 6월 14일 날 상한가 뽑으면서 단 3일 만에 80%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디마디 수익 난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구음원입니다. 자, 보세요. 주식, 이게 지금 공구음원이 무상증자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도사가 돼야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은 상승한 다음에 역시 눌림이 일어나죠.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유명한 뭘까요? 양양음, 이평선 밀집에서 음선이 났죠. 이때부터 이거 황금맥주 제가 넘버5예요. 이때부터 지수 뭐 상한가 뽑으면서 점 상한까지 214% 상승했거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우리 하선생님께는 보고 계시는데 뭐예요? 음선 3개 다음에 강생태가 만들었잖아요. 알테오젠 좀 전에 보시는 바로 그런 패턴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저기거든요.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상한가 5회까지 보면 70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이걸 다 수익을 온전히 챙기느냐?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럴 때 잡으면 이렇게 상승이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재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구음원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포바이퍼가 있는데요. 포바이퍼를 보시겠습니까? 참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은 특징이 있죠. 양선에서는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음선 3개 포착이 되면서 쌍바닥 이것도 한 59%나 계단식 상승파가 나왔고 두 번째 황금 맥점 포착은 어디냐? 바로 양음양. 이평선 딱 맞으면서 병구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하면 거의 쉽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포바이프에 이어서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PF라 보시겠습니다. 이걸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음선이 몇 개 나왔어요? 4개가 나왔죠. 이때 아무래도 나올 때 포착해서 VI까지 걸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도 양양음 하면서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전에서 탑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G2파워예요. 이게 수배 전반하면서 이게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계속 소개시켰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죠? 역시 이때부터 최고가 보게 되면 음선 3개였죠. 그러면서 뭐 그냥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하겠다. 맨 저점부터는 109% 상승했다. 이게 다 특징이 뭐냐? 최근에 시세를 많이 뽑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무상증자 재료를 가진 그런 종목들 외에는 거의가 성장 섹터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게 봐요. 이때도 보면 양양음에서 포착되고 살짝 눌러다가 이때 32% 급등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도 2년, 3년, 4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돈이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500만 원 시작해서 인생 역전을 한 전문가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 지금 주식은 자꾸 복리밥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 관련주 저는 계속 경계 모드로 말씀드렸죠. 황미가 잡은 맥점 보세요. 양, 양.
기가 막히죠. 양업냐 도지. 이때부터 35%가 됐어요. 그냥 가지고 고생 끙끙 하시는 분들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계좌 수익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예,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AS에 드릴게요. 그러면 퓨어런티어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예요. 퓨어런티어는 두 꼭지로 보시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뭐냐면은 라이다를 로봇 눈. 그래서 이것도 좀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잠깐만 주봉을 보여드릴까요? 주봉 이제 좀 이게 양음량인데 이번 주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쌍고점에서. 그럼 한 다음 주쯤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K옥션 이것도 한 125% 가까이 수익을 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다 눌림에서 매수해서 이게 저점을 잡아놓으니까 한 뭐 120% 올랐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략 한 8, 9천 원대 오게 되면 이제 물량을 털고 나오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식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도주를 선점 후 최고의 수익률을 얻어가는 매매,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하는 방법들, 황금 맥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 오늘 공략주 챙겨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예, 뭐 우리가 폐 배터리를 봐야 되는데요. 거의 다 아시죠? 성일하이텍에서 세비캠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세비캠이고요.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잘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세비캠이라고 한다면 진짜 8월 4일이니까 따끈따끈한 신규 공략주입니다. 어떤 가격 전략으로 하면 좋을지는 잠시 뒤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바로 그러면 저희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하선이 그때 처음 보였던 게 뭐였죠? 알테오젠, 매드팩토. 매도팩토 600%, 400%였죠. 바이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한 2년만 온 기회인데 제2의 알테오젠을 잡자. 그리고 또 최근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PSG에서도 꼭 함께 하시자고 그랬죠. 그게 두 개 있죠. 알테오젠하고 그다음에 KPF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힘들다고만 하시지 말고 내 계좌는 뭐 왜 이렇지? 어떤 한 섹터에 꽂히지 마시고 정말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계좌를 복구해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말이죠. 지난주에도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막 대중도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무방에 무조건 오십시오. 제2의 알테오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또 커피도 준비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토요일에 늘 이렇게 선물 보따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많은 기회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현재 네모박스 보입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머니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